스포츠 팬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바로 안희욱 스킬 트레이닝 대표인데요. 국내 최초로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창직, 비선수 출신으로 프로 농구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을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는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선수 생활했던 이동준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스킬 트레이닝의 세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스킬 트레이너 안희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킬 트레이너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킬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키를 보시면은 그렇게 큰 키도 아니고 농구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농구가 너무 좋아서 농구에 관련된 일을 했고, 하지만 선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14년 전에 저는 지금 이상민, 문경은 감독님과 함께 이벤트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연하게도 만들어진 경기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연습한 기술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 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농구와 관련된 일들을 해나오면서 농구와 관련된 길거리 농구 대회 이벤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2013년에 창직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국의 최초로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스킬 트레이닝 전문 기업인 스킬 트레인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농구 팬들은 SNS상에서 개인기가 화려하고 뛰어난 농구 선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요. 결국에는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걸 보러 가고 싶고, 프로 스포츠를 보러 갔을 때도 열광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농구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스킬 트레이닝 센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유명 스킬 트레이너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팬분들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NBA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 혹은 전 농구 스타로 불리면서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이 비시즌 기간이면은 매번 스킬 트레이너들을 고용해서 개인 기술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다음은 준비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Camps are some of the most sought after camps in the world, drawing players from the entire U.S. and literally from around the globe. Players have traveled.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스킬 트레이닝 캠프, 혹은 팀 트레이닝, 혹은 1대1 트레이닝, 다양한 형태로 이제 스킬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저렇게 공을 2개를 가지고 드리블을 연습을 하면서 드리블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고, 상대 수비를 하면서도 그걸 이겨내면서 개인 기술 향상에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구와 여러가지 기구와 이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고강도의 트레이닝이 접목되고 있고요. 저희 스킬 트레인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자료를 참고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트레이닝에 접목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농구 선수들은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 농구 선수를 꿈꾸는 엘리트 농구 선수들도 기술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구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드리블, 슛, 패스 중에서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슛과 패스, 그리고 이동을 위해서는 드리블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하기 전에도 많이 조사를 통해서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리블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길거리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보고 너무
감동을 먹어서 제 꿈은 항상 NBA였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고요. 형들이랑 농구를 하면서 제가 키가 작고 어렸기 때문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블 관련된 일을 나이키나 아디다스 프로모션 행사를 가서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저도 하루 8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선수는 아니지만 드리블을 계속 기술을 연마를 했고 그 관련된 행사들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결국 드리블이었고 제가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블만 트레이닝하는 걸로 컨셉을 잡아서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만들고 창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너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러 올까라는 질문부터 창직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도 기존의 선수들이나 농구계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 벽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선수들에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선수들의 보조자로서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협력자로서 파트너로서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자기가 잘하는 기술을 향상을 시키고 선수들이 좀 더 본인 기술에서 추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트레이닝하는 그 컨셉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킬 트레인에서는 총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킬 트레이닝, 영상 분석, 신체 밸런스 트레이닝, 데이터 측정 및 분석 이 4가지 프로그램으로 현재 선수들을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신체 밸런스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은 총 2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1시간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체력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수들은 볼을 다루고 볼이 없는 상황의 움직임도 있지만 최근까지 한국 농구계에서는 체력 훈련 위주의, 전술 위주의 트레이닝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닝장에서 볼을 가진 상태에서 밸런스나 체력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 1시간의 트레이닝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킬 트레이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스킬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장에는 골대가 없습니다. 농골대가 없고 댄서들이 연습하는 연습실 같은 공간에서 거울과 영상 촬영을 해서 볼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있는 공간입니다. 코트 바닥 정도는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트레이닝장에 농골대를 두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주말을 이용해서 엘리트 선수 한 명을 1년 동안 트레이닝하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수기 때문에 골대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슛을 쏩니다. 체육관에서 드리블 연습을 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드립이 있는데 시켜서 그 선수들이 하는 말은 선생님 다 했어요 하고 슛을 던집니다. 그럼 슛을 던지면 공을 주우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체크해보니 빠지는 시간이 30분이나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집중력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가 옛날 농구 관련된 행사를 할 때 한국의 비보이드라고 하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보이드라는 행사를 할 때 대한민국 비보이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 비보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결국에는 선수들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드리블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농구 선수도 물론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의 농구 선수들하고도 겨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트레이닝 컨셉이 아직 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영상 분석입니다. 영상은 사실 프로 선수도 그렇고 엘리트 선수도 그렇고 요즘은 워낙 IT가 발전을 해서 경기 장면을 굳이 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중계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고 세계적으로 세계농구 선수권 대회도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전반적인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영상 촬영은 늘 하기 때문에 저는 선수 개인의 영상만 촬영을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매달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장을 따라가서 전체 경기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수의 습관은 뭔지 그리고 코치님이 지시한 상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선수가 원하는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들의 롤모델을 NBA 영상에서 가져와서 같이 분석을 먼저 합니다.
저 기술들의 포인트가 뭔지, 팔은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자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촬영을 해서 그 두 영상을 동시에 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정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사실 2주에 한 번씩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2주에 한 번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 번 진행하면 그때 중요하게 했던 포인트를 2주 동안 연습을 해와야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연습을 한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드리블을 오래 하면 이 친구들이 드리블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연습했는지 저는 느끼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과 선수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는 선수들 영상을 처음 올 때부터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이 친구가 다음에 왔을 때 연습을 하면 자세라든지 파워라든지 스피드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은 저에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연습한 기록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스킬 트레이너와 함께, 예를 들어 드리블만 말씀을 드리면 드리블을 몇 번을 치는지, 스피드는 어떻게 되는지, 파워는 어떤지에 대한 측정을 매번 트레이닝할 때마다 진행을 하고요. 그 트레이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한 연습을 스킬 트레이닝 앱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면 데이터를 저희가 함께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 선수든 엘리트 선수든 저희가 처음 만남을 할 때 측정을 하는 자료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드리블을 세 항목으로 나눠서 총 400개의 드리블을 몇 분 안에 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마치 헬스클럽에 가면 인바디를 측정하는 것처럼 선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드리블 상태가 있는지를 함께 파악을 하고 제로인 상태를 먼저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기록을 기준으로 이제 2주 뒤에 왔을 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초라도 당기지 않았다는 건 연습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수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농구교실도 아니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선수가 한국의 농구 선수가 NBA라는 빅리그로 가는 걸 보고 싶고 관중을 즐겁게 하는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연습생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을 해오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트레이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기록 데이터로 서로 판단을 하고 하나의 약속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선수들이 2주 기간 동안 어떤 걸 남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앱을 통해서 본인이 아까 최초에 했던 측정했던 그 기록 데이터를 연습을 하면서 매번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희 스킬 트레이너들이 받아서 그 친구들이 연습할 때마다 느꼈던 그런 잘된 부분, 안 된 부분,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최초에 저희가 진행했던 친구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에 대한 데이터 영상과 그 친구가 했던 기록이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오는 선수들하고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지금 최초에 처음 했던 친구가 400개의 드리블을 하는데 최초 기록이 평균적으로 6분에 7분 정도 나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도 와서 측정을 하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4분에서 3분 정도 나오거든요.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400개의 드리블을 쉬지 않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3년이 지나서 처음 측정하러 온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2분 8초가 나오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2분 5초가 나옵니다. 그 2분 5초라고 하는 거는 프로 선수와의 그 갭이 엄청 큰 거거든요. 거의 기계처럼 드리블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가장 베이스가 돼서 그 연습을 해오면 그때부터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3년 전에 트레이닝을 진행했던 친구입니다. 1개월 사이의 변화도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트레이닝을 2주에 한 번 와서 이걸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연습했던 자료가 모아지면 이건 기본으로 가져가고 좀 더 나은 스킬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선수의 포지션에 맞는 기술들을 같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트레이닝을 1대1로만 진행합니다.
여기 있는 이동준 트레이너도 저한테 첫 스킬 트레이닝 선수였고 지금은 선수 생활을 하진 않지만 스킬 트레이너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분야를 멋지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 선수들도 고3 그리고 저희가 지금 프로 선수로서 진행하고 있는 선수 중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그 선수들이 프로로 갈 때까지 쇼맨십도 가지고 있고 개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팬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요.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스킬 트레이닝에 학생들에게 아니면 선수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게 왜 측정을 하는지 물어보면 그 측정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NBA 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서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같이 보고 이야기할 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농구 팬으로서 한국 농구 선수들 NBA 그 무대에 가서 관중을 열광시키고 축구 선수들도 외국에 진출한 사례가 많지만 반드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하는 친구들 드립을 제가 잡아할 수 있는데 프로보다 드립을 잘합니다 지금. 그걸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이 드립을 하는 것과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드리블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의 경쟁 상대는 사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같은 동일 나이도 외국인으로 잡아주고 목표는 NBA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NBA 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거나 기사를 통해서 나오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트레이닝장에서 연습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경기장을 늘 찾아다닙니다. 프로 경기장도 가고 이 선수들이 대회가 이루어지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다 비용을 경기로 쓰고 사실 저희가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12회 기준으로 1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2주에 한 번씩 하면은 한 번 등록하면 6개월 과정이죠. 대회가 매달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밀립니다. 그러면 돈을 벌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이런 구성으로 가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투자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실력이 느는 거를 계속 증명해 나가니까 너무 흥분되고 좀 짜릿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장에 갈 때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대회에 나가서 형들하고 붙는 영상입니다. 저는 영상 찍을 때 한 사람만 찍습니다. 저희 선수만 찍기 때문에. Come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SNS에 공유를 하고 요즘 친구들은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영상 올라가면 사실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만 이 친구들에게 친구 신청하는 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팬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이 친구들의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돌로 따지면. 지금 보시는 이 박정환이라는 선수도 지금 그 전에 보였던 선수들도 프로가 됐을 때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NBA 유명한 스테판 커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하는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선수가 MVP가 되면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스포츠도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아간다면 나중에 좋은 컨텐츠들,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 스타가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YG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너네가 빅뱅이 됐으면 좋겠고 트레이닝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은 이 영상을 주면 300번 이상을 봅니다. 본인이 자기가 했던 플레이를 그만큼 좋아서 본다라는 거는 그것조차도 저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트레이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뮤지컬 프로젝트 김윤호 농구팀장과 함께 지뢰 윤곽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생각드립니다. 예, 저는 비주얼 프로젝트 농구팀장 김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연은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저희는 지금은 Q&A도 Q&A지만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약간 오픈 토크 형식으로 과연 이제 얼마나 스킬 트레이닝도 발전하고 좀 더 나은 걸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오픈 토크를 가져볼 시간을 갖고 합니다. 사실 두 분은 워낙에 계속 선두 잡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단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스킬 트레이너가 이제 초중고도 있지만 이제 프로 선수들 20대, 30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스킬 트레이너가 과연 어느 연령대까지 과연 효율이 있을지 어느 연령대까지 적합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제가 말씀. 예. 연령대를 어느 정도 연령대가 괜찮다라고 이게 좀 규정하기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마치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 분인 것 같은데 백발 할아버지가 수영도 이렇게 흰 수영 같이 할아버지인데 전혀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기술 트레이닝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향상은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연령을 규정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3년 동안 트레이닝하면서 프로 선수도 했고 하면서 또 엘리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령대가 초중고 대학 프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술이 성장되는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인 정재영 선수를 제가 처음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 친구도 열심히 해서 다행히 또 좋은 성과도 났었고 저도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을 트레이닝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선수들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기본적인 드리블, 저는 드리블만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드리블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은 최고의 목표는 드리블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럼 실력이 향상되려면 볼을 많이 만져야지만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볼이 몸에 익숙해지고 공을 보지 않고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선수의 움직임을 공이 방해하지 않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가 목표로 하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프로 선수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현재는. 왜냐면 휴가 기간도 짧고 팀 연습 스케줄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프로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해서 엘리트 초중고 그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게 어릴 때부터 많이 만지다 보니 그리고 프로 선수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들을 프로 선수에게 보여주면 놀라는 거 반, 또 부러움이 엄청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킬 트레이닝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습관, 이동준 트레이너 말씀대로 뭐 70에도 가능하다 물론 말씀하지만 뭐 결국에는 어릴 때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때 드리블로 이제 공이 손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혹시 뭐 이런 의미에서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많은데 일단 저는 농구 팬은 아니고 다른 스포츠 뭐 야구하고 탁구를 좀 즐겨서 합니다. 근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드리블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운동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근력 같은 걸 단련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술 자체를 향상시키는 연습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정의가. 지금 저희가 진행한 스킬 트레이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개인 기술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디든 다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스킬 트레이닝에서 저는 지금 농구 선수 출신인 이동준 트레이너를 스킬 트레이너로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연상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슛이나 다른 부분이나 체력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뭐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건드리게 되면 결국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드리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창기 만들어서 지금 하는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기였습니다. 드리블의 개인기에 관련된.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슈팅 트레이너가 따로 있고 센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발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는 또 유명한 트레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 운동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체력이나 밸런스를 잡아주는 전문 트레이너도 존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좀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농구 팬은 아니고 다른 종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계속 느낀 건데 혹시 그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분야 자체를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사실 전권이라는 그 친구가 사실 축구 프리스타일러라는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도 원래 선수들도 개인 기술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고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야구하면서 4인 야구팀 창단을 목표로 야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 야구하는 장면을 스포츠 핸드폰 동영상으로 자주 촬영을 해서 갖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 수준에서도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게 비단 프로 선수의 양성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종목을 방문하고 기술 하나의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킨 것을 더 배급하는 것을 이 두 분이 하는 것이 스킬 트레이닝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야구라면은 물론 인스트럭팅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배팅부터 필딩, 그리고 실력도 투구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를 생활체육의 면에서는 그냥 적용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사회 차원에서 좀 더 이러한 스킬 트레이닝을 좀 디벨롭 시킨다면은 분명 야구는 탁구도 정말 하실 것이고요. 또한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걸 어떤 한 종목에만 딱 한정하지 보다는 여러분의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질문은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또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드리블 외에 또 뭐 있느냐고 하시길래 연장선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슈팅 트레이닝도 현재 해외에서 많이 상행 중입니다. 이제 여러 NBA 선수들도 이제 슈팅 코치를 전담을 두고 있고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출신의 크리스 제트 코치를 오랫동안 슈팅 전담 코치로 두면서 슈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분께 여쭤볼 예정인데요. 과연 이 슈팅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드리블보다 드리블과 어떻게 조합이 이루면 좋은지, 그리고 슈팅 트레이닝을 본인 이동준 트레이너께서 슈팅 트레이닝 하신다면은 또 어떤 노하우나 어떤 연습 또 체계가 있을지 한번 의견을 줘볼게요. 제가 좀 사전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선수가 아니지만 이동준 트레이너는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준 트레이너가 선수 시절에 가장 특기였던 게 슈팅이었습니다.
슈팅을 가지고 있지만 드리블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랑 만나게 된 그런 거고, 저 입장에서는 진정한 이제 스킬 트레이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선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동준 트레이너가 슈팅을 전문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슈팅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슛 자세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슛 폼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쏘는데 가슴에서 쏜다든지 아니면 뭐 옆으로 빼서 쏜다든지 다양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슈팅은. 그렇기 때문에 슈팅은 고정적인 자세에서 이 감각을 찾는 거와 이 밸런스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영상과의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어릴 때부터 드리블은 모두에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슈팅은 그 부가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개인에게 각자 많은 슈퍼이 있을 텐데 혹시 슈퍼 교정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 되게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뭐 슈폼을 교정을 하는 데서 슛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한 얘기 중에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 슛 자세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슛 확률이 좋으면 된다. 내가 가장 편한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대표적으로 슈터 중에 우지환 선수가 슈폼이 굉장히 이렇게 걸려서 쏘는 슈폼이거든요. 그리고 포물선도 굉장히 낮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슈팅을 슈폼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슛 성공률이 높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했던 말에 한 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푸는 것은 최고다. 그런 말씀하고요. 그럼 혹시 좀 드리블이든 슈팅이든 그런 기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과서로 설명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이 선수를 보면은 한국 개인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을 것이다. 선수들이, 저도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선수들의 롤 모델을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선수를 좋아하고 어떤 드리블을 하고 싶은지. 최근에는 카일리 어빙이나 스테판 커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고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던 시기에는 알렌 아이버슨이라는 선수의 기술을 흉내를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기술도 트렌드를 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은 유로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누 지노빌리가 한창 본인의 특기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기술들을 연습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롤 모델들은 선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포지션에 따라서 2m인 친구가 카일리 어빙을 모델로 했을 때 그런 캡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트레이닝한 친구 중에 중학교 2학년인데 2m예요, 왼발로. 근데 가드처럼 드리블을 합니다. 센터가 리바운드를 해서 가드들을 드리블로 제껴서 덩크를 찍습니다. 그런 친구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롤 모델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서 이 분야가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이동준 선생님 혹시 롤 모델 기술적으로 저는 요즘 저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저희 스테판 커리도 되게 많이 롤 모델로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농구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꼭 드리블뿐만 아니라. 근데 스테판 커리가 드리블에 의해 슈팅, 혹은 패스까지 이제 대표적으로 농구에서는 패스, 슈팅, 그리고 드리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3박자를 갖춘 선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선수들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판 커리가 이제 그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수들에게는 스테판 커리를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세가 보면서 많이 소리를 많이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앞으로 이제 스킬 트레이닝을 좀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좀 더 이 분야를 발전시킬지 짧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저는 스킬 트레이너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사실 스킬 트레이너란 직업을 창직할 때 저 혼자였지만 지금은 은퇴한 선수들이 스킬 트레이닝 기업을 세우고 프로에서도 스킬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가지고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 좋고 설레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단순히 농구 개시를 하고 캠프 개념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트레이닝한 선수들에게 나는 에이전시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한 명을 관리하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꾸준한 투자 관리가 나중에 진짜 농구계에서 빅뱅 같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NBA 진출할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려고요. 사실 선수들한테도 갑자기 내가 목표가 뭐야 하면 대부분 한국의 프로 농구가 하는 선수가 된다라고 목표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트레이닝 안 한다고 하거든요. 좀 무대일 것 같지만 사실 선수들한테도 계속 희망적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트레이닝하러 오는 순간만큼은 나는 NBA 선수, 이 NBA 무대에 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갈 거고요. 그 선수를 했던 말 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NBA 코트에서 멋있는 드리블을 해서 슛을 넣고 백커트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 번만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양복 입고 이렇게 한 번 할게 라고.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좀 많이 믿어요. 제가 처음 드리블 할 때 형들도 왜 쓸데없이 그래 힘 빼면서 드리블 하냐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지금 그걸 제가 좋아하는 일로 직업으로 삼고 해나가는 좀 매일이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은 스킬 트레인이라는 그 기업이 스포츠 쪽에서 YG 같은 에이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이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두 번 정도만 이제 받을게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예. 네, 별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U17 청소년 대회를 보면서 스케이트 트레이닝이 정말 효과적이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미국의 NBA 선수들처럼 할 수 있구나라고 정말 느꼈었는데 당연히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엘리트 선수들도 다 결국에는 소속팀이 있고 소속팀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은 처음에 2014년에 하셨을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그런 기존 농구인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걸 체감하셨던 적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말을 듣고 이렇게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끼셨던 적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걸 처음 진행할 때 지도자님들에게 선수와 부모님이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트레이닝 하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는 코치님의 권한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따로 이런 어찌 보면 개인 가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의견들 다 들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걸 소수로 시작하는 분야였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으로 좀 증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밀로 하고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트레이닝 하는 걸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전략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 농구계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더라고요. 선수 출신의 부모님의 자녀, 선수 출신이 아닌 친구들의 자녀. 그렇게 딱 보시면 어차피 사람 사는 게 관계잖아요. 코치님이 있는 팀의 아들이 내 농구계 동료면요. 그 친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밝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농구인 출신이 아닌 부모님들의 자녀가 트레이닝을 한다 해서 눈밖에 나잖아요. 1분도 못 뛰어요. 그런 걸 보호해주는 게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 비밀로 하면은 사실 얘네들이 늘어나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아까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얘네들이 자기가 동기부여되는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좋아요 누르고 멋있다 자기 영상 보는 게 플레이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그럼 걔네들은 스타가 되어가는 거예요. U17에 대표팀으로 왔던 이정현이라는 선수 그 친구도 부모님이 농구 선수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트레이닝을 진행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스킬 트레이닝을 이제 오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농구인들을 까는 게 아니라 저는 농구 팬으로서 농구가 발전하길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이 기존에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조금의 피해는 안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게 한 1, 2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선수 출신들이 나와서 이게 확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굳이 이제 알리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하는 친구한테 집중을 하고 점점 확산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님들께서 오히려 더 자기 선수를 보내려고 하고 연락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3년 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제일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직업을 만든 사람이지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으로 평생 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수 출신들이 스킬 트레이너가 되면 저는 좀 더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경험이 있잖아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매일 몸을 잡은 사람이 전문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트레이너가 스킬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문의가 오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직까지는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농구 선수들이 과연 새롭게 이제 스킬 트레이너 하는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까? 저는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특이 케이스가 드리블만 24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냥 그런 거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사실 선수들 스킬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게 또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지도자들하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지도자가 있어도 경기장에 가서 인사를 해요. 그저 막 힙합처럼 입고 다니지 않고요. 세미 정장 입고 가고 딱 보면 볼 때마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 듣거든요. 저의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지도 알아요, 제가. 가서 인사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는 왜 왔어? 커피 한 잔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거고 좀 선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스킬 트레이너라는 분야는 아직 길이 없는 쪽입니다. 농구계에서 워낙에 좀 낯선 분야고 좀 더 개발이 필요한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대표님 포함해서 이동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스포츠 팬들, 농구 팬들이 이런 두 분의 길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이 두 분의 사업을 계속 같이 도와주실 분도 나타나신다면 아마 우리나라 농구계가 좀 더 스포츠 3.0 세계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농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